네, 그럼 이어서 중심문장 찾기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7페이지가 아니고 8페이지였네요. 신채호의 아와 비아 제시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제시문이 나왔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뭉개놓고 문제만 풀려고 하는 버릇을 좀 고칠 때가 왔습니다. 어려울수록 최소한 해야 될 것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고 이걸 통해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 말을 이해하든 못하든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구나 하는 데는 최소한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러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신채호의 아와 비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의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뒤에 접속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엄마 돈 주세요. 엄마 책 써야 돼요. 뭐가 중심 문장이죠? 이렇게 질문을 넣으면 이게 중요한지 열심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엄마 돈 주세요. 그러므로 엄마 책 써야 돼요. 이상하죠? 확실히 이상합니다. 여기 앞에 들어가야 될 적절한 접속사는 뭐냐면 왜냐하면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유 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돈이 중요한지 책이 중요한지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 없이 문장의 형식적 관계를 가지고 중심 문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심 문장을 찾는 과정은 내용에 대한 이해에 선행하는 겁니다. 즉 내용 이해 없이도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해볼까요? 이 왜냐하면을 이유 문장 앞이 아니라 중심 문장 앞에 한번 넣어볼까요? 엄마 책 사야 돼요. 왜냐하면 돈 주세요.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따라서 왜냐하면은 이 문장 앞에 들어가기 적절하지 않고요. 엄마 책 사야 돼요. 따라서 돈 주세요. 예,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이유 문장 앞에 들어가야 될 접속사는 뭐 접속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정도가 될 거고요. 이런 결론, 중심 문장 앞에 들어가야 될 접속사는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나, 하지만 따위가 될 것입니다. 접속사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접속사가 필수적인데요. 우리나라 글에서는 접속사가 있으면 오히려 글이 지저분해 보이고 탄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글은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난 이해했어.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나 하지만 뒤가 중심 문장이란 말이지. 오케이 이해했어가 아니라 이것들이 빠져 있더라도 생략되어 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넣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앞에 왜냐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뒤가 이유 문장이라고 오케이 난 이해했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장 앞에다가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보는 요 사소한 테크닉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오죠.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자, 나오네요. 1달러. 신채호 사상에서 신채호는 투쟁과 연대를 모순되지 않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개념인 R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왜 이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R 개념을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호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 얼핏 보면 되게 모순돼 보이는데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이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개념을 설명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단락 이하에서는 R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겠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신체호의 사상에서 R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체호는 조선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누가 뭐래도 두 번째 단락의 화제와 관심 대상 토픽은 아입니다. 그래서 아가 어쨌다는 건지를 봅시다. 그는 아의 자성,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아가 어쨌다는 거예요. 아는 항성과 변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심 문장은 두 번째 단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그 박스 친 자성이 있는 거기가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성이 뭔지 변성이 뭔지는 그 다음 문장에서 부연하고 해주고 있죠. 부연.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는 유지하려는 항성과 변하려는 변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끝. 저게 무슨 말이야? 라는 이 심도 있는 이해는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국어 영역의 문제풀이를 하는 단계에서 이걸 못 찾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신체호는 R을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인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을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의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상속성이란 어쩌고 저쩌고 보편성이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죠. 일단 이 단락의 관심 대상은 뭐냐면 대아입니다. 대아. 대아가 어쨌든 죄송해요. 분비 떨렸네요. 대아가 어쨌다는 거죠? 예, 대아는 상속성하고 보편성을 가진다는 거죠. 선생님, 소아 얘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던데요. 뭐죠, 이거? 예, 비교해 주는 거죠, 비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락에 하고자 하는 말은 대아와 소아가 아니고요. 대아입니다. 소아가 왜 나왔어요? 비교해 주려고. 대아와의 차이점을 노출시켜서 대아를 쉽게 이해시켜 주려고.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상속성하고 보편성. 당연하죠. 중심 문장이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게 뭔지 상세히 풀어주는 것들은 보조 문장들입니다. 부연 문장으로 덧붙여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될 수 있다. 만약 항성이 크다면 멸절해버릴 것이고 항성이 작다면 정복당한답니다.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세요. 항성이 크다면 멸절되고 항성이 너무 작다면 정복당한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어죠. 뭔가 얘기가 잔뜩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제시문에다 대고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거기에 나올 만한 내용이 바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쩌라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찾으세요. 거기 있죠. 예, 맞습니다.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안은 예, 상성과 변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위 앞에서 말했던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된다. 이거면 됩니다. 아, 이거 조화 안 이루면 이거 실현 안 되는구만. 오케이. 자, 보세요. 대화, 소화 비교했죠, 앞에서. 대화를 설명하고 소화를 비교했습니다. 소화는 상속성과 보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화할 것도 없죠. 당연히 상속성과 보편이 실현되지 않겠죠, 소화는. 대화는요, 대화라고 해서 전부 다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실현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5번째 단락 갈게요.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 마침내 돌아왔네요. 투쟁과 연대. 아 개념 설명하고 와서 투쟁과 연대로 돌아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체호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화로서 역사적 주체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민족의 근대적 대화에 해당한다. 네, 했던 말 또 반복하고 있죠. 대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는 항성과 변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화는 상속성과 보편성이 있고 이 대화는 바로 이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된답니다. 계속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깨지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조선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선민족의 근대적 대화, 신국민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실현이 됩니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이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하였는데 동양주의는 비하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에 조선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네. 여기 단락에서는 신체의 신국민이죠. 신국민도 한성과 변성의 조화를 이루어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딱 봐도 보이죠. 5단락은 4단락의 보조단락입니다. 보조단락. 그러니까 4단락에서 중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5단락에서는 조선민족의 신국민 예시를 통해서 4단락을 보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시를 통해서요. 그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체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에 비하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하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하 속에 아가 있음을 밝혔다. 네, 핵심 메시지로 돌아갑시다. 봅시다. 민중은 비하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와 함께 정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러한 민중과 민중연대를 통해서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다시 제가 아까 읽다가 중간에 끊고 들어가자고 했죠. 누구랑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은 누구랑 하는 거죠? 비하랑 하는 겁니다. 근데 아 속에도 비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대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아끼리 하는 겁니다. 근데 비하 속에도 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 있는 문장 찾으세요. 요거 들어가 있는 문장, 예,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이 단락은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명료화했느냐? 조선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도 아 안에도 비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랑은 투쟁해야 되고 비하 안에도 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와는 네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투쟁을 해야 되느냐? 예,
비하와 투쟁합니다. 그 비하는 일본 민족도 비하고요. 아 속에도 비하가 있고 누구와 연대를 해야 되느냐? 아랑 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비하 속에도 즉 일본 안에도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아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아 개념을 통해서 투쟁과 연대 설명했습니다. 문제를 풀 건 아닌데요. 네,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네.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네, 3번 문제 몇 번 선택지를 보냐면요. 3번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기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누구랑 연대한다는 거예요? 네, 비아하고 연대한다는 거죠. 됐나요? 1단락, 6단락 중심 문장에 위배됩니다. 아시겠죠? 네, 1단락, 6단락 중심 문장에 위배됩니다. 네, 좋습니다. 신체호 제시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잠시 쉬었다가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있는 명명덕과 친민 제시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